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달러는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국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미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밈코인, 도지코인 등등이 있다라면 미국 증시에는 밈 주식이 있죠. 게임스탑, AMC 등등이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갑자기 게임스탑이 110% 상승하면서 공매도 세력의 뚝배기를 깨버리며 거래가 정지가 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해당 상승 때문에 쇼치고 있었던 사람들의 10억 달러 상당이 공중분해돼가지고 날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게임스탑이 펌핑을 하자 도지가 오르면 뭐가 오릅니까? 시바가 오르듯이 게임스탑이 펌핑을 하자 AMC 역시 지금 여기는 66%라고 되어 있는데 80% 이상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재미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미국 증시, 이러한 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움직임이 전체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번 주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이어지는 비트코인, 주말 동안에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면서 이거 다시 한번 6만 달러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냐, 많은 숏쟁이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었으나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주먹 감자를 선사하면서 한때 6만 3천 달러, 지금은 6만 2,885달러까지 뛰어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947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등등의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ETF 관련된 소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입 및 보유한 금융기관들과 회사들의 명단이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뱅크 오브 몬트리올,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서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 프랭클린, 템플턴, 블랙락, 그레이스케일 등등의 현물 ETF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어서는 스위스의 UBS 은행 같은 경우도 블랙락의 IBIT 현물 ETF를 매입해서 들고 있었다라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수량 같은 경우는 그닥 많지 않습니다. 3,600주, 12만 4,488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약간 물렸다라고 하네요. 자, 물렸으면 뭐 해야죠? 물 타야죠. 일단 시식 코너에서 맛보듯이 짤짤이로 약간 들어와 있는데 충분히 그 보유 수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울버린 자산관리사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들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현물 ETF를 매입한 회사들이 SEC에 보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기간이 아직 일주일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블랙락의 현물 ETF를 들고 있는 회사 및 기업들의 숫자가 무려 현재까지 250여 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가지고 그 수치가 대단하다라며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인 에릭 발추나스는 감탄을 금치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1분기에 출시한 상품으로는 엄청난 수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더욱더 많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136곳, 비트와이즈는 60여 곳, 그리고 아크쉐어스는 42곳의 회사에서 현물 ETF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주정부 재정 5%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입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2016년도에 이렇게 했었으면은 시드머니 465만 달러가 약 4억 7,300만 달러까지 늘어났을 것인데 아깝다. 근데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당장 투자한다 할지라도 2030년도까지 6,200%가량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건설적인 마음을 가진 하원 의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뉴햄프셔주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지금 보시는 장면 같은 경우는 지금 홍콩에서 한창 열리고 있는 비트코인 행사라고 하네요.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가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안에 비트코인 15만 달러 간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번슈타인 같은 경우는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5만에서 6만 달러를 유지하면서 상승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급격한 하락 3만 달러, 4만 달러까지는 걱정하지 않으며 5만 달러까지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죠. 해당 범위 내에서 와리가리를 친 다음에 떡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객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다. 다음으로는 비트파이넥스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65,000까지 뚫었다가 $60,000 상단까지 추락하고만 비트코인.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장투자들은 팔지 않았으며 단타자들, 성질 급한 단타자들이 비트코인을 던짐으로 해가지고 65,000에서 $60,000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출이 둔화되고 거시경제상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은 횡보를 때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승도 하락도 아닌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아직 모른다라고 분석을 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트위터 분석가들의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 비트코인 하베베 같은 경우 닥터 프라핏 분석가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떡상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는데요. 그가 예측을 한 대로 풀플래그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뚫을 수만 있다라면 상승 나올 수 있을 거임. 이어서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으로다가 비트코인이 66,000달러를 한 번에 뚫을 수 있다라면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인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면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바닥 다지기를 들어가면서 61,000달러 위에서 와리가리 친 다음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부터 떨어진다 할지라도 65,500달러를 잘 사수해 줄 수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비트코인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분석도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크립토 암스테르담 분석가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모습들,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몇 주 동안 횡보를 이어갔었다라는 정보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이미 공유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이랬었다라는 것인데, 빨간 선이 반감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 2016년도 때는 이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감기 후에 떨궜다가 와리가리 치면서 이때도 별거 없네, 추가 하락하겠네 라는 말이 나왔었겠죠. 근데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해가지고 고점을 뚫고 쭉 올라갔었고, 2020년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감기 후에 약간 하락한 후에 상승 해가지고 고점 뚫고 올라갔었고, 지금 보시면은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이전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과거가 반복되게 된다라면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치고 올라가가지고 70,000달러 이상까지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불장의 시작. 많은 사람들을 기대에 차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질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여름 알트코인들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여름까지의 알트코인 상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 밈 주식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전고를 갱신한 밈 코인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개구락지 코인 페페. 전고를 뚫고 상승하는 모습. 과연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전고 갱신 이후에 다시 한번 짜부라들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봉크 같은 경우도 달릴 수 있다라면서 크립토랜드 분석가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봉크 또 다른 개코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리고 개코인을 이야기하는데 나를 빼놔? 그럴 순 없다. 스바이누. 최근에 생태계에서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시바리움에서 거래 수수료가 267%가 급증하게 되면서 시바이누 커뮤니티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 근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거래 수수료가 튀어 올랐다라고 합니다. 확장성이 받쳐주지 않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일단 관심은 많이 받고 있는 시바리움이다. 여기에 더불어가지고 도지코인처럼 과거에 상승했을 때 나왔었던 패턴이 반복되려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왔었는데요. 암호화폐 트레이더 제이본 마스크 같은 경우는 시바이누가 2024년 중반 이후 800% 이상 상승하는 동안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패턴이 재현되려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겁나게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도지코인과 시바리움 그리고 페페 등등이 밈코인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지루한 장을 그래도 좀 달래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불길이 다른 코인들로 번져 가야만 되겠죠. 다음으로는 지나가다가 아비추럼 관련된 차트 분석이 있어갖고 들고 왔는데, 크립토 블랙 분석가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떨어지면서 바닥을 찍은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지금부터 아비추럼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최근에 리플사의 CEO가 공식 석상에서 미국 정부가 테더를 노리고 있다라고 발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테더사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SEC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 회사의 CEO, 즉 리플사가 테더와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반응에 대한 발표를 한 다음에 테더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라면서 그의 발언은 경쟁 상대에 대한 견제이지 우리는 미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조사도 받고 있지 않다라면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사실 과거에 테더퍼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정도로 테더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테더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바운스비트 에어드랍에 참여하신 분들 드디어 에어드랍이 이루어졌고요. 바이낸스에 상장돼가지고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사귈까봐 쫄보 기질 때문에 많은 양을 스테이킹하지 못해가지고 에어드랍을 많이 못 받았지만은 참여해주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에어드랍을 받으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가 법원에 요청을 했죠. SEC 이 자식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가 없다. 규제를 만들도록 좀 명령을 해달라고 하니까 SEC가 싫은데 안 할 건데 라고 하면서 법원에 이에 대한 청원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제만으로도 암호화폐를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하위 테스트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40년 넘었죠. 인터넷조차 없었던 그 시기에 나왔었던 그런 규제를 4차 산업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는 SEC. 빠따로 까고 싶다라는 생각 오늘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전세계 암호화폐 업계의 궤도루팡으로 불리고 있는 권도영이 개인 지갑으로 366개의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동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꿍쳐 놓은 것일까요? 그리고 꿍쳐 놓은 비트코인으로 지금 뭘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서 뇌물로 뿌리기 위해서 해당 비트코인을 전해받은 것은 아닌가? 굉장히 끈질기게 정하고 있는 권도영이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무죄 가능성까지 한마디로 천국이 펼쳐질 수가 있겠고 미국으로 송환되게 된다면 정반대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는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올해 안에 결판이 나올 것인지 기대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비트코인 이대로 좀 가지라라는 의미에서 토마토 채널 좀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